손을 떼고 있어도 스스로 움직이는 운전대. 주차장을 나와 차단길을 통과하고 사람들 앞에선 멈춰섭니다. 차선을 바꾸는 것도 신호를 지키는 것도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 스스로 판단합니다. 최근 국내에 들어온 테슬라의 2단계 자율주행 시스템. 주행 환경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는 AI의 기능이 시내 주행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아직은 국내 판매 중인 테슬라 고가 모델 수백 대에만 적용되지만 세계에서 7번째로 한국에 출시하고 시장 선점을 노립니다. 테슬라는 우리는 카메라 기반의 비전 AI로 완벽하게 남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수준까지 더 지능의 고도화를 하겠다. 완벽할 때까지 계속 고도화 작업을 할 거예요. GM도 운전자의 핸들 작동 없이 주행 가능한 차량을 북미와 중국에 이어 3번째로 국내에 내놨습니다.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가장 최신의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우리 기업들 경쟁력은 아직입니다. 현대기아차는 비슷한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2027년 말쯤 도입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국내 관련 규제나 인프라 구축에 정부 차원에서 좀 더 힘을 쓸 필요가 있고 현대기아도 빨리 좀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현재 출시된 자율주행 기술은 여전히 운전자가 주행 전반을 감독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인증 절차 없이도 바로 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2단계 자율주행이 상용화된 미국에서는 이딴 사고로 안전성 논란도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두 손을 놓고 있는데도 휠체어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빛을 이용한 센서로 주변을 살피고 AI가 지형 징후를 판단하는 자율주행 휠체어입니다. 직접 조작하는 것도 불편해할 수도 있고 누가 타도 이제 자율주행해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2면을 넘어 3면까지 접는 트라이폴드 스마트폰. 삼성은 제품 실물을 에이펙에서 처음 공개했습니다. 초대형 샹들리에를 감싼 건 세계 최대 투명 디스플레이입니다. 얼핏 보면 투명 유리 같지만 스테인드 글라스 공예로 바뀝니다. Transparent screen, which is for us as a hardware startup, that's like something we could like use and incorporate in different startups, like different products. 행사장과 행사장을 잇는 셔틀버스.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최근 싱가포르로 수출됐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을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에이펙의 기술 화두인 인공지능은 K-뷰티와 결합했습니다. 방금 제 피부톤과 명도, 채도를 AI가 분석해 본 결과 저는 이 색깔의 화장품을 쓰면 된다고 추천해줬습니다. I already went to Seoul 2 years ago. That's when I discovered K-beauty. I guess that progress and and cream and beauty goes all together. 경주 엑스포 공원에서 열리는 기술 시연 쇼케이스는 31일까지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충북 혁신도시를 오가는 자율주행 셔틀버스입니다. 운전자가 손을 놓아도 운전대가 스스로 방향을 잡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조절합니다. 진천과 음성에 걸쳐 있는 혁신도시 6.8km 노선 정류장 12곳에 걸쳐 운행됩니다. 15인승 버스 2대가 각각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합니다. 자율주행이지만 사고 등 위험 상황에 대비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진천과 음성 지역 버스기사가 직접 안전원으로 탑승합니다. 충북 혁신도시가 학생들이 많으니까 등하교 시간대 그 시간을 조정해달라는 것과 그리고 노선을 다양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자율주행 버스 운행이 재개된 건 1년여 만입니다. 지난해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상용화를 추진했다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버스 회사에 자율주행 임시운행 면허를 내줄 수 없다면서 상용화를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국비 지원도 끊겨 충북혁신도시는 1년 동안 자율주행차 없는 자율주행 시범지구 처지였습니다. 하나하나가 없어지는 거에 생활을 정말 크게 많이 봤습니다. 대중교통만 사용하거나 도보로 뭔가 이 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이 되게 많지요. 노선을 되살린 충청북도와 진천군, 음성군은 운행 안정성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연간 3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는 일단 국비 의존 없이 3분의 1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와 군과 함께 재원 지원이라든지 안전성 확보에 대한 체계는 계속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와 함께 국토부에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자율주행 버스 민간 이관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서울 청계천 인근 도로에 이색적인 디자인의 소형 버스가 나타났습니다. 알아서 차선도 바꾸고 행인과 차량 등 도로 위의 장애물을 피해 움직입니다. 서울 시내 이렇게 복잡한 거리에 이렇게 차가 있다라는 게 처음이니까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9인승 자율주행 버스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식 도로 운행에 투입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자율주행 버스는 운전대가 있었지만 이 버스는 보시다시피 어디를 봐도 운전대와 운전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차량 외부에 달린 8대의 카메라와 9개의 센서로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최고 시속 30km로 주행합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조이스틱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시험 운전자 1명이 탑승합니다. 각종 시스템을 이중화 시스템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어느 하는 부분이 작동이 안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작동을 해서 안정성을 높였다고. 이 셔틀버스는 청계광장부터 광장시장까지 왕복 4.8km 구간을 무료로 운행합니다. 내년 말 유료화가 되면 다른 대중교통처럼 환승 할인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안전장치는 충분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은 편안합니다. 노선이 좀 다양하게 곳곳에서 해주면. 서울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청계천의 관광상품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에 들어선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입니다. 커다란 돔 형태의 구조물이 여러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하부에 연결된 레일을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실증 장비로 돔 내부에는 실제 차량이 탑재됐습니다. 돔 시뮬레이터 내부입니다. 차량에 탑승하면 실제 운전하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할 수 있습니다. 360도 영상 시스템과 레일 등 모션 시스템을 통해 자율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어두운 심야부터 짙은 안개, 빙판길까지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신체 반응을 데이터로 수집합니다. 이곳에 구축된 자율주행 실증 장비는 총 3가지.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완성차의 성능을 평가하는 장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얼음이 얼었다든지 이런 다양한 환경들을 기다렸다가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개발 과정에 반영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더 빨리 개발을 도와주고.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포함해 인공지능 집적단지에는 실증 장비 70여 가지가 구축돼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시험과 평가 시설을 기반으로 AI 2단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증 장비 공개와 함께 모두의 AI 광주 비전도 선포한 광주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라는 중요한 도전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